강의 들으신 분들 소감을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소감도 좋고 질문도 좋고 또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고요. 또 오프라인에도 또 적지 않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진은 좀 건너뛰고 이종호 사회복지사님 좀 발표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소감도 좋고 질문도 좋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잘 들었고 제가 그 원주에서 2년 동안 살았었거든요. 보훈공단이 거기 있어가지고 이제 원주 치악산 그 혁신도시 밑자락에 살았었는데 이게 갔을 때 처음에 한 달은 되게 좋았어요. 이게 너무 이게 치악산 밑에 있으니까 공기도 좋고 막 산이 풍경을 감싸고 있어서 좋았는데 한 달 넘어가니까 이제 그 전원 생활의 단조로움 이제 너무 막 괴로운 거예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원주 안에서도 원주가 30몇만이라고 했는데도 이 원주가 혁신이 신도시고 이제 구도시까지 나가야지 뭐 이제 뭐 극장이 또 뭐가 있는데 그 극장도 너무 낙후돼 갖고 사용하기도 어렵고 그 혁신도시가 아파트가 지은 지 얼마 안 됐고 평당 1,000이었었거든요. 근데 평당 1,000을 주고 아파트를 사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 혁신도시에 살고 계시는 공무원님들도 다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 주말이면 완전히 도시가 텅텅 비어갖고 돌아다니기가 무서울 정도로 좀 원주가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방에 이렇게 좀 한다고 해도 진짜 인프라가 좀 잘 갖춰지지가 않으면은 모든 게 말짱 도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했었고, 정말 수도권 특히 고향 파주 쪽에 땅이 엄청 많거든요. 이 사업이 좀 진행돼서 고향 파주에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뭐랄까 이제 고 연령층대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거든요. 그래서 막 어떻게 보면 지금 선거 쪽 관련된 건데 되게 지금 민주당이랑 되게 박빙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신도시의 일기도 좀 개발이 다시 잘 돼서 좀 모든 게 좀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상민 소장님도 간단히 해주시고. 제가 문재인 대통령 첫 번째 대선 치고 이제 이현영 장관님이랑 노영희 사장이 모실 때 종이문화재단 있을 때 이제 SH공사랑 이 종이접기를 이제 처음으로 SH공사가 해봤어요. 주민들 친목 도모경 이 사실 아이들 지능 발달도 좋고 노인분들 치매도 좋아가지고 이 손가락 계속 종이접기 하는 게 그때 생각이 났고,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7월에 이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고 내놔서 지방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이제 통폐합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지금 이 좋은 게 널리 전파돼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좀 뭔가 일단 연대부터 해야 되지 않나, 이거 이 흐름을 지금 보니까 벌써 지금 행안부로 넘어와가지고 지금 5월달에 31개 기관 중에서 12개가 지금 통폐합이 벌써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흐름이면은 앞으로 뭐 지방 균형 발전,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제시했던 그거는 꿈은 사라지는 거 아닌가. 어떻게든 연대해서 뭘 행동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이제 이상민 의원님은 이거 제가 제대로 보고해서 법안 하는데 대표 발의하시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윤찬원 교수님도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제 말씀 잘 들었고요. 워낙 존경하시는 분이라 또 강의를 듣게 돼서 영광이었고, 질문 의문일 것 같긴 한데 워낙 이제 잘 모르는 분야여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쭉 적었는데 이게 뭐 질문이 하나로 귀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안 되냐, 뭐 여러 번 설명을 하시지만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주택 로드맵 이야기하면서 25,000원대 빵이라고 강조까지 하셨는데 왜 되지 않는지 뭐 강의 중에도 충분히 설명이 되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이제 그 민특법 이제 법 개정 이야기 하시는데, 법 개정 관련해서 뭐 단시간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 거거든요. 반대하거나 이 법 개정과 관련해서 이해가 다른 집단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뭐 심지어는 이제 명칭까지 바꾸겠다라는 이런 용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되지 않는 이유. 그리고 한 가지는 더 이제 약간 이제 커뮤니티 관련해서 여러 말씀하셨는데 조금 다른 접근이긴 하지만 그동안 한 7년 정도 커뮤니티 운영하면서 좀 잘 안 되는, 좀 이렇게 좀 아쉬웠던, 아니면 이제 또 다른 뭐 이제 이후에 이제 별다른 지축 이외에도 사회주택 형태가 확장이 되겠지만, 사실 이제 관건은 이제 물론 이제 그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말씀하신 이제 커뮤니티형 관계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도시 내에서 녹여낼 수 있는가일 것 같은데 이제 좀 잘 되지 않았던 어려웠던 좀 잘 되지 않았던 것보다 좀 어려웠던 혹시 한두 가지 기억이 나는 게 있으면 나중에 이제 쭉 말씀 듣고 짧게. 네, 답변을 마지막에 한꺼번에 듣겠습니다. 김한재 씨도 본인 소개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소감이나 질문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대학원에서 그 지역경제 이론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 김한재라고 합니다. 먼저 저도 이게 그 주택 관련해서 공부를 하면서 특히 좀 주택사회적 협동조합에 좀 관심이 있어서 오늘 이 강의를 좀 듣게 되었는데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그래도 잘 모르는 게 좀 많아서 좀 몇 가지 여쭈고 싶었던 게 있는데 처음에 이런 부동산 그 개발하게 되면 보통 PF로 하잖아요. PF랑 지금 오늘 그 강사님께서 이제 제안하시는 그런 리츠형 그 임대주택이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거를 좀 더 제가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 여쭙고 싶고요. 제가 정말 몰라서 여쭙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보니까 여기 있는 그 인프라들을 보니까 좀 커뮤니티를 잘 활성화할 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해놓으신 것 같은데 이거 외에도 이제 기존 아파트들 보면은 블록으로 해가지고 이런 그 주택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놨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물론 이제 대표님께서 강연을 하셨을 때 이제 아파트와 비슷하게 지으셨다고 하셨지만은 그래도 아파트와 조금 더 어떻게 차별화되게 그런 집들 이제 가구들을 이렇게 배치를 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가 사는 곳이 이제 수도권이긴 하지만은 제가 사는 도시가 사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곳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3기 신도시가 지정이 된 곳이어서 개인적으로 좀 보면서 느낀 거는 이거를 한번 그 수도권 중에서도 그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에 한번 도입을 해보면은 이제 수도권 중에서도 이제 인구 수렴이 될 수 있는 그 지역에서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례지만 사시는 데가 어디시라고? 경기도 안산시. 안산. 네. 안산이 좀 이루어지고 있죠. 네. 우리 선생님도 간단히 본인 소개 좀 다시 해주시고 소감이나 질문 좀 나눠주시죠. 예, 저는 인천에서 온 정선영이라고 합니다. 종종 이렇게 이런 정책이라는 게 관심이 있어서 사실 저는 인천에 있는 자동차 회사는 한국GM 회사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대외 정책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관심이 많아서 듣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또 임대사업도 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는데요. 아마도 지금 강사님께서는 현재 주택난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회적 협동주택 이걸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한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점은 지금도 임대 아파트가 좀 소외되고 좀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도 좀 차별받고 아까 예도 들으셨지만 혹시 이것 역시 또 다른 형태의 그런 저소득층이나 뭐 슬럼가다 괜히 사회적으로 좀 안 좋게 낙인 찍히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 또 하나는 또 이제 한국에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땅 내지는 집에 대한 어떤 소유, 자기 거, 내 거, 뭐 등기등본에 박힌 거, 거기 내 이름이 적힌 거 이런 걸 중시하는데 이거를 자기 소유가 아닌 이렇게 임차해서 하면은 땅을 또 임차해서 하면은 이게 좀 그런 부분에 좀 이미지가 인식이 좀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사회라는 단어가 그분들 세대에 있어서 공산주의, 빼갱이 이렇게 인식이 각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 씨도 네. 소감이나 질문. 일단 부 대표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한 3가지 정도 질문이 생겼는데 그 위스테이 모델 같은 게 이제 수도권에서는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위스테이 별내 같은 경우에는 그 바로 옆에 있는 한라 비발디 같은 경우에 매매가가 7억이고 전세가 3억 5천이라서 그 2억 6천에 월세 5만 원이라는 게 메리트가 있는데 아까 전주에서도 뭐 위스테이 모델을 검토해달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전주에서 최근에 가장 핫한 에코시티 그 같은 경우에 한양 수자인이 그 분양가가 1,19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84 사이즈를 매매하는데 3억 7천밖에 안 드는 가격이거든요. 새 아파트를. 이런 가격에 지방에서는 과연 위스테이 모델 같은 게 메리트가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일단 생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 생각해봤어요. 지방에서는 위스테이가 어떤 경쟁력이 있을까 했을 때 이야기하신 그
사회적 관계 회복이 되게 메리트가 있겠다. 왜냐하면 최근에 뭐 사건 사고도 많고 해서 그런 안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니까 그 아파트 안에서의 그 안전이나 그 이웃과의 관계들이 되게 메리트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거 그런 컨텐츠를 혹시 뭐 민간의 임대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민간 시공사에 뭐 용역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도 검토하고 계신지도 궁금했고 세 번째로는 사실 지금 수도권에 있는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분양 중에 문제가 상가 분양 문제인데 혹시 윗대에서 개발한 것 중에서 근린생활시에서 어떻게 분양했는지도 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온라인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도 좀 계세요. 그분들 질문 좀 받아볼 텐데 충남대 정세은 교수님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회원이죠. 정세은 교수님 혹시 음소거 키시고 질문이나 소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질문이 되게 좋은 모델이고, 한 4% 정도의 수익이면 공급할 수 있다. 그게 뭐 땅값까지 해서 다 뭐 그렇다. 한다면 저희가 하는 얘기 중에 국민연금 기준이 많은데, 그것을 한, 수익 정도만 줘도, 주식 대신에, 뭐 투자해도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4% 정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들어가고 싶은데 한 가지 그 사회주택을 하려면 사람들이 모여서 시간을 많이 써야 하는데 사실 한국 사람들이 엄청 바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좋은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는 게 정말 한정적인 것 같아요. 그것을 대행해 주는 모든 분들이 좀 사실 뭐 100만 원 이렇게 해야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뭐 그렇게 공부를 꼭 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25,000원 정도면 이게 당장 필요한 수를 메꾸기에는 어렵지 않냐라고 해서 충분히 밀릴 것 같아서 그런 조금 더 하기 쉬운 그런 일반인도 할수 있는 그런 버전이 좀 있을까 궁금합니다. 자, 이 한국 사람들이 워낙 바쁘기 때문에 커뮤니티 활동을 하려면 자주 모이고 뭐 시간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우리나라 상황이 많겠느냐 뭐 그런 확산하기가 쉽겠느냐 뭐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고 김종호 교수님도 또 의견 주셨는데 저도 모르게 주택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해왔던 저를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표님의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이 주택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지 않은 혹은 못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특히 임대 아파트에 대한 편견, 휴거를 없애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함 또한 느꼈습니다. 마이크로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물론 남깁니다. 우리 백유식 원장님 들어와 계신데 백유식 원장님 혹시 가능하시면 음소거 키시고 좀 코멘트 가능하실까요? 백유식 원장님? 코멘트는 좀 어렵고요. 왜 그러냐면 네. 잘 몰라서. 네. 근데 지난 영국에 가서 좀 사회주택 쪽을 좀 둘러본 적이 있는데요. 네. 근데 실제로 그 사회주택을 하고 건설하고 하는 사업자들이 꽤 지속적으로 이걸 하고 있고 지역에서 꽤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통계를 보니까 사회주택 쪽에 그렇게 낮진 않은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그 공공임대주택을 다 포함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동안 너무 민간 사업자들 중심으로 이 주택 정책을 피웠던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특히 사실 노조나 이런 데가 주택 정책 이런 데를 좀 관심 갖고 개입을 해야 하는데 임금 가지고 맨날 싸우기만 하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서민들의 중요한 이슈인 주택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사실 노동 쪽에서도 우리 쪽에 큰 세력 중에 하나가 노동 쪽인데 너무 개별 기업의 임금이나 뭐 근로조건만 가지고 싸우지 사실 서민들의 굉장히 중요한 이 주택 이슈를 가지고 다루지 못한 게 그냥 아쉽고요.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 사실 민간업자들이 주택을 공급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과 더불어 청년들이나 지역에 살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집이 없거나 이것 때문에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좀 그런 거를 일정하게 사회주택 형식으로 해서 임대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농촌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집을 사가지고 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식의 시도들을 좀 해서
일단 시골에 정착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다음에 조금 되면 나중에 그뭐 주택을 사거나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들로 해서 지역에 뭐 이를테면 10채나 뭐 20채나 이렇게 짓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실지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예. 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강의 쭉 들으면서 뭐 고군분투해 오신 노력에 대해서는 되게 뭐 감사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더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지역 소멸을 이제 마지막 부분에 얘기하시면서 뭐 그리고 사업 모델로서의 어떤 그 확장 가능성, 그 필요성하고 그다음에 어떤 근데 지역 소멸 대책으로서 뭔가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뭐 문화 쪽은 어떤 이제 그 일정 규모의 그걸 통해서 커뮤니티 센터 같은 걸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교육이나 사실 의료 쪽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가 일단 오늘 강의만으로는 뭐 다른 또 구상이 있으실 것 같아서 조금 더 보충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온라인에 들어와 계신 분 중에 혹시 코멘트, 소감이나 질문이나 의견 추가로 더 주실 분 있으신가요? 네, 아마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강의를 다 못 들어서 말씀하기 좀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이 난 점을 좀 코멘트를 드리면 질문 겸 이게 그러니까 2억 6천 정도 보증금을 깔고 월세 한 5만 원 정도를 내는 모델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 8년에서 10년까지 임대해서 살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커뮤니티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다. 그래서 보육할 때 아이를 맡길 수도 있고 뭐 이제 동네 사람들끼리 동아리 활동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서 좋다. 오케이. 근데 이제 그 국토부가 얘기하는 건 그걸 왜 그 500세대 주민들만 누려야 되느냐. 정부 예산이 몇 천억 원이 들어가 가지고 한 사업인데 그걸 왜 거기에 처음 입주한 50대 1 경쟁률 뚫고 처음 입주한 500세대만 그걸 주구장창 그걸 늘려달라는 거잖아요. 5년 원래 8년 이후에 원래 그 사람들이 다 나가고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를 쭉 늘려서 50년까지 결국 평생 살 수 있게 해달라 이 얘기인 건데 그 정부 예산이 천억 원에서 나중에 1조 원도 얘기하셨는데 1조 원 가량 정부 예산이 들어간 사업을 그걸 왜 추첨으로 들어간 500세대만이 평생 누리고 살아야 되느냐. 그게 특혜다. 뭐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국토부 얘기는. 근데 그것도 일견 일리는 있죠. 제3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추첨으로 뽑힌 사람들 아니야. 나도 사실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서 좋았을 텐데 추첨돼서 뽑힌 사람들이 그럼 분양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로또 주택 이명박 때 보금자리 주택 로또로 분양한 거랑 마찬가지인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회적 공공성 문제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부대표님의 문제의식은 그걸 넓히면 될 거 아니냐. 그게 딱 두 군데밖에 없는 모델이니까 그걸 들어간 사람들이 특혜처럼 보이는 거지만 그걸 2만 5천 세대를 계획대로 넓혔으면 전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았을 거고 그게 특혜라는 느낌이 안 들 거고 그분들이 계속 이렇게 임대로 더 오래 살 수 있게 해주면 그러니까 파일을 늘리면 되는 문제인데 파일을 안 늘리고 그것만 남겨놓고 그 사람들한테만 특혜라고 하니까 그게 받아들이기 납득하기 어렵다. 그 얘기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두 가지 문제가 다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어쨌든 추첨으로 들어가서 입주해서 어렵게 커뮤니티를 형성했는데 그 양반들을 또 8년, 10년마다 교체를 하면 커뮤니티라는 게 한번 깨질 거고 그럼 새로 만드는데도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 텐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그분들은 계속 살게 해주고 그런 주택의 포션을 넓히면 전국으로 넓히면 되는 거 아니냐. 요 문제식도 일리가 있고 근데 이제 그 넓히지 못하는 또 이유가 있겠죠. 넓히지 못하는 뭐 부지 문제라든가 또 다른 건설족들의 뭐 로비라든가 반대라든가 뭐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단순히 그냥 양으로 그냥 늘려서 다른 데 또 많이 지어서 해결하면 되는 문제인지 그분들이 월세 5만 원을 내면서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한 뭐 이제 그 공정성이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시는지도 궁금하고 근데 저는 요 모델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 핵심적인 이렇게 원천 기술은 그 커뮤니티거든요. 커뮤니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냈다는 게 이 사업 모델의 원천 기술인 거고 이거를 또 함부로 다 풀어버리면은 또 사실은 더함이 망하겠죠. 그래서 안 되는 거고 요 원천 기술을 잘 활용해서 요걸 다른 데 이렇게 확산하는 게 사실은 여기에 사업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막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걸 가지고 잘 여기저기 확산을 해서 근데 이거는 사실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굉장히 도움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널리 확산하면 확산할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꼭 굳이 생각해보면 꼭 일합동조합형 사회주택에서만 할 수 있는 모델인가 그냥 일반 민간 분양 아파트에서는
근데 이제 그걸 할 주체가 좀 애매하다는 게 문제인데, 왜냐면 건설사들은 건물 짓고 돈 받고 빠지니까 이거를 그 커뮤니티를 운영해 나갈 주체가 없다라는 게 이제 문제인데, 그거를 판상회처럼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하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게 또 한국의 현실이고, 그래서 이 회사가 계속 남아서 그 커뮤니티를 운영해 나가면서 일종의 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이제 모델인 거죠. 그래서 참 좋은 모델이다. 일단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요거를 어쨌든 이 공정성 논란은 있다. 이 주민들이 그 500세대만 거기 누리는 거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있는 거고, 다음에 넓히면 되는데 못 넓히는 데에는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정치적인 이유든 경제적인 이유든 그 문제에 대한 그 난점을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풀고 싶으신지 등등 등등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추가로 더 의견 없으시면 자 여기까지 듣고 그다음 우리 부대표님 그 답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표님 다시 이쪽으로 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관심들 많이 가져주셔서 그리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통 질문부터 답을 드리면 왜 확산되지 않을까?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00세대에게만 독점적 어떤 권한을 주는 게 그게 형평성이 맞는 건가? 뭐 이런 지적들을 받아요. 양으로 늘려서 그러면 그 혜택층을 늘리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제 말씀인데요. 자, 저희 모델과 비견될 수 있는 비교 대상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똑같이 사업을 하는 영리회사를 놓고 보면 8년 뒤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은 아마 쫓겨날 겁니다. 대표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날 겁니다. 그 사람들은 주택 분양을 받기에는 민특법이 웃긴 게 다른 거는 지금 아직 미완인데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분양의 우선권을 주지 아니한다라고 딱 써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8년 동안 살면 그 사람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누군가가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분양은 민간 회사가 분양을 해요. 8년 동안 집값이 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되게 많은 시세 차익을 거기서 또 얻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잘하는 건가? 그거는 되게 막 해주거든요, 정부에서.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500세대에게만 특혜를 주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적은 비용으로 오랫동안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지역사회라든지 아까 제가 국토부 모니터링 자료에 보면 사회적 가치나 경제적 편익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얻었다라는 걸 확인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로의 커뮤니티 확산입니다. 저희 모델은 단순히 500세대만을 위한 모델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임차인들 또한 그런 형평성이나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정부가 정한 특별모집 기준이 있어요.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별도로 특별모집합니다. 정부가 원하는 계층이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계층이 따로 있습니다. 비영리 출신이거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 혹은 공동체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별도로 또 특별 모집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일반 모집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셜 믹스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어떤 분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일반인은 부담스러워서 커뮤니티 활동 하겠냐. 그런데 통상 사회주택의 커뮤니티 활동의 퍼센테이지가 약 입주자의 10% 정도가 사회주택에서도 사회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0%밖에 활동 안 한대요. 저희는 30%나 하지 않습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낮은 부담 없는 재밌는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기치가 뭐냐면 느슨하고 재미난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막 머리에 띠두르고 협동조합 7원칙 외우고 막 싸우자 이기자 죽이자 이런 거 안 하고요. 막걸리 만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영화 모임 하고요. 네, 그런 거 하는 겁니다. 별내 2개가 생기니까 작년에 캠프 갔고요. 축구 했습니다. 같이 축구 게임 맨날 하고요. 그런 걸로 즐기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또 내 삶의 문화 비용을 줄여주면서 그리고 퀄리티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일반인 누구라도 함께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커뮤니티가 발전해 나갑니다. 물론 커뮤니티는 조성하는데 상당한 애를 먹습니다. 아까 이제 그 질문인데요. 왜 민간 회사에 이렇게 영리 회사가 이런 류의 사업을 하지 않는지 혹은 민간에서 의뢰를 받았는지 단 한 곳도 의뢰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활동이거든요. 커뮤니티를 조성하는데 누가 돈을 줍니까? 그래서
부동산 개발이 어려워지는 지금 시기에는 공공에서 연구는 엄청 많이 맡겨요. 왜냐하면 이게 괜찮은 모델이고 괜찮은 방식이라는 건 공공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이 돈을 벌 이유는 없으니까 뭐 LH라든지 지금 뭐 경기도시공사 같은 데서 엄청나게 많이 저희한테 그 연구 의뢰를 주십니다. 다만 저는 영리회사한테도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이제 개발 시대는 끝난 것 같아요. 저는 운영 시대가 왔다고 생각해요. 운영 잘하는 대기업 건설사는 살아남을 거고요. 운영 잘 못하는 개발만 하는 건설회사는 흐르지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뭔지 알죠? 흐르지오. 네. 흐르지오. 네, 근데 그게 흐르지오라고. 네, 뭐 그냥 비꼬는 이야기입니다. 예. 나이아가라 빗대서 자이아가라. 뭐 이런 거 요새 막 계속 그 부실 시공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이제 신조어들이 생기고 있는데 개발을 잘한다고 입주자들이 원하지 않아요. 거기에 어떤 주거 서비스가 들어가고 내 삶의 질을 얼마큼 높여주느냐가 그 주택의 브랜드를 좌지우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는 운영의 시대가 올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중심은 커뮤니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커뮤니티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모 대기업에서 저한테 백지수표 주면서 저희 회사 건너와서 임원하라고 제안을 주신 적은 있어요. 하셔야죠. 네, 안 갔습니다. 그런데 왜 안 갔냐면 하드웨어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소프트웨어가 더 훨씬 중요하고 휴먼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섞습니다. 소셜 믹스를 해요. 저는 영구임대 아파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영구임대 아파트가 갖게 되는 아까 어떤 온라인상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낙인감은 어쩔 수 없어요. 영구임대는 어쩔 수 없거든요. 근데 저희처럼 민간임대에 민간 분양 아파트랑 동일한 수준이거나 그거보다 양질의 공간을 갖고 있고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면 밖에 나가서 민간임대 너 임대 아파트 살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아요. 저희가 더 좋거든요. 실제 그냥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분양 아파트랑 비교해도 그쪽에 있는 입주자들이 저희 아파트를 건너와요. 그래서 저쪽에 입주자 대표가 저희한테 저희 아파트 부대공립 시설 문 열어달라고 계속 부탁해요. 시설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 자존감 떨어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 공공 영구임대 아파트는 그렇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이 작고 협소하고 부대공립 시설 아예 없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하드웨어의 다른 점이 뭐가 있냐. 하드웨어의 다른 점을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요. 시공사가 절대로 그 부분을 놓지 않아요.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만들어야 평당 도급 단가가 나오는 겁니다. 저희는 뭐 무량판으로 해주세요, 뭐 기둥식으로 해주세요, 막 5만 가지 요구를 했는데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으시고요. 심지어 나무 한 그루도 법상 정해져 있다고 하면서 안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나마 바꿀 수 있었던 게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사실은 부대공립시설밖에 없었어요. 다만 첫 번째는 근생을 아파트 상가가 있는데요. 아파트 상가가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곳이거든요. 첫 번째 아파트는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임차를 줬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파트를 입주하면서 아깝더라고요. 거기서 생기는 수익을 갖고 다시 커뮤니티에 쓰면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텐데 근데 아파트의 근생 중에서 유일하게 돈 버는 상가는 딱 하나입니다. 편의점. 그리고 담배권을 갖고 있는 편의점.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아파트에는 제가 아예 작정하고 편의점과 그 바로 옆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두 곳을 저희 회사가 직접 창업했어요. 누구에게 주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점장과 아르바이트생 전원을 다 저희 입주자를 시켰고요. 그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생기는 수익이 한 달에 작게는 300에서 많게는 500만 원의 순이익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연간 6천만 원의 순이익이 발생하고요. 부대복리시설 카페에서 또 한 200~300만 원의 순이익이 발생하고요. 저희 게스트하우스 운영하거든요. 공유 세탁실 운영하고요. 다 합치면 한 달에 1,000만 원의 순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입주자 모두가 5만 원씩 냅니다. 500세대가 5만 원씩 내니까 2,500만 원. 편의점과 기타 등등의 수익 사업으로 1,000만 원. 3,500만 원이 100% 커뮤니티에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양질의 서비스가 단순히 하드웨어만 갖추는 게 아니라 그런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근생도 활용하고 예산 구조도 짜고 거버넌스 구조도 짜고 이게 다 커뮤니티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GS25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GS25 본사에서 연락받았어요. 되게 선진 사례고 좋은 사례니까 앞으로 이렇게 아파트에 우리 같은 커뮤니티형 편의점을 아예 사업 모델을 신설하겠다고.
왜냐하면 본인들 마케팅하기도 되게 좋지 않습니까? 입주자 전원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고 거기서 생긴 수익은 전체가 다 커뮤니티에 쓰여지니까. 그래서 근생도 잘 활용하면 커뮤니티에 기여할 수 있겠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확산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저는 저 같은 사람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데 LH에 저희랑 초창기 때부터 이 사업을 같이 기획하고 모델을 짰던 당시 차장님 지금은 부장님이 계세요. 그런 분은 승진받아 마땅하잖아요. 어디 가서 모셔가야 되거든요. 한 집으로 밀려나요. 그래서 저기 어디 지방본부 돌면서 지금 겨우겨우 다시 본사 들어오셨는데 조만간 또 잘리실 것 같아요. 지방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라인 임원이 거기 요번에 거기거든요. 아, 걸렸구만. 네. 순사람. 그러니까 LH가 그 우리 사업을 협동조합형 모델을 담당했던 공무원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보면 이게 위계가 어느 정도인지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지 않습니까? 국토부에 저희 담당했던 과장님들 중에 승진했던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국토부의 장관이 직접 사업을 지시하셨거든요. 이 사업 25,000원 합시다. 결제까지 하셨어요. 이주원 보좌관이 와서 저희한테 알려줬거든요. 와, 25,000원입니다. 더 하면 좋겠습니다. 25,000원. 와, 하나도 못했어요. 전 사실 그래서 이주원 보좌관님의 말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25,000원이라고 본인이 뻥을 쳐놓고서. 그러니까 국토부에 어디가 문제냐면 중간관리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LH의 중간관리가 문제입니다. 안 하세요. 왜냐하면 본인 KPI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전략적으로 아예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지 않으면 이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꺾입니다. 근데 저 위에서 내려오려면 그래서 제가 법을 바꿔달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형평성의 문제, 독과점의 문제 이런 거 다 해소하려면 결국은 법의 기준이 있으면 법상 원칙에 따라 운영할 수는 있고 개발할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법의 기준이 만들어져야 특혜 시비라든지 공정성 시비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지금 지적받고 있는 문제들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가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는 미스테이가 지역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으로 내려가면 땅값이 더 싸요. 그래서 뭐 제가 지난주에는 강원 고성군 갔다 왔는데 고성 군수님은 그냥 무상으로 땅 빌려주시겠대요. 지금은 개발비 중에 공사비가 전쟁이라는 이슈가 글로벌 이슈가 껴있기 때문에 그 자재값이 급등했어요. 그래서 공사비가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전쟁 끝나고 글로벌 이슈가 좀 잠잠해지면 그리고 기준금리가 좀 떨어지면 공사비도 어느 정도는 잡힐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지역으로 내려가서 84 타입으로 예를 들어 20만 정도 되는 도시에 내려가서 뭐 원주가 뭐 혹은 전주가 한 3억에서 4억 정도 보통 20만 도시의 아파트의 84 타입의 평균 매매 혹은 그 전세 가격이 3억을 전후로 하거든요. 저희는 그거보다 1억 이상 낮출 수 있어요. 2억 초반까지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경쟁력을 갖습니다. 2억 초반대에 지역 아파트 중에 단 한 곳도 없는 아주 좋은 시설의 문화 복합 시설을 같이 집어넣고 거기에 일거리를 제공해주고 마을에 돌봄까지 제공해주는데 2억 초반이에요. 예를 들어 2억 1천, 2억 2천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주 시장님, 지금 시장님 말고 예전 시장님한테 브리핑을 이렇게 몇 시간 동안 했더니 쭉 들으시더니 원주에는 당신네들이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들어오면 원주 부동산 시장이 교란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원주가 핫했거든요. 그래서 4억 막 넘어갔거든요. 근데 저희가 불렀던 가격은 2억이었어요. 절반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만보다 안 되는 도시는 더 싸요. 그리고 문화 여건이 없고요. 응급 의료시설이 안 돼 있고요. 학교가 없어서 저희들도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정해져 있고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부에서 하는 모든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눈여겨보는 게 압축도시이고 최소 인구가 20만 정도 되는 도시에 들어가서 교육 여건이 살아있고 생활 여건이 있고 백화점이 있고 최소한 스타벅스가 있고 응급의료센터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저희가 주거지와 문화 여건을 갖춘 후에 일거리를 끌고 들어가면 그 도시가 살아날 수 있겠다는 게 저희들의 계획이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요새 정부를 안 믿어요. 그래서 저 그냥 민간에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제 시리즈 A 단계 투자를 받았는데 시리즈 A 단계 투자를 해주셨던 벤처캐피탈 회사가 제가 이렇게 막 애달파하는 걸 보시더니 민간에서 자본을 펀딩을 해주시겠대요. 그래서 펀드를 블라인드 펀드 형태로 지금 조성하고 있고 글로벌 펀드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시드머니가 필요한 거지 뒷단의 돈은 필요 없으니까 그거는 금융권에서 땡겨오면 되니까
저희는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좀 다른 관점, 또 완전 생태계를 벗어나서 좀 시도를 해보고 있는 게 그 혹시 증권형 토큰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STO라고 하는데요. 예, 증권형 토큰, 그러니까 가상화폐인데 실물 경제에 투자하는 상품이 곧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류의 형태로 펀딩을 조성한다거나 아니면 글로벌 펀드를 유치해서 차라리 그냥 정부의 공모 사업 없이 그냥 저희가 단독으로 민간에서 하는 형태로 사업을 해볼 계획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의 파트너가 당초에는 공공만 있다가 지금은 민간 그리고 비영리 단체, 종교기관, 글로벌 펀드까지 좀 발을 넓히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좀 하나라도 해보려고요. 네. 지금 질문 주셨던 거랑 의견 주셨던 것 중에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진짜 힘들어요. 제가 오늘 어떻게 화면에 나왔는지 모르지만 저 7년 동안 여러 번 쓰러졌고요. 예, 머리는 뭐 계속 이렇게 그 원형 탈모라고 그러죠. 예, 뭐 빠지기도 했고요. 여기서 작년에 정확하게 17kg 이상 쪄 있었거든요. 예, 고혈압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커뮤니티 한다 그러면 다들 한마디씩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말들이에요. 왜 아파트에서 물을 사용하는 시설을 넣을 거냐 말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물이 들어가 있는 시설은 비용이 급등해요. 그래서 요새 최고급 아파트는 수영장이라든지 사우나를 넣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샤워실을 넣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파트에 헬스장을 되게 잘 만들어 놓고 샤워시설을 일부러 뺐어요. 왜 뺐냐면 최고급 아파트에 제가 물 있는 시설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가 관리비가 급등하고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 돼서 최소 1년에서 많게는 2, 3년 정도 지나면 그 최고급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제일 불만이 많은 게 물시설이에요. 저는 그걸 알잖아요. 이미 많은 사례를 봤으니까. 그걸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직접 사례를 보여주고 그러면서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해서 저희는 샤워시설을 일부러 뺐어요. 그 과정이 커뮤니티를 빌드업하는 과정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들한테 말도 못하고 회사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 12번 이상 되는데 근데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최종적인 결과물로 제 아이와 제 아내가 지금 아파트에서 재밌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또 나름의 보람도 있고요.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제발 부탁인데 다른 분들도 저 흉내 좀 냈으면 좋겠고 제가 최근에 LH 연구에서 저희 커뮤니티와 관련돼 있는 그 가이드라인이랑 매뉴얼까지 다 만들어서 지난달에 LH 보고했거든요. 저는 100% 공개하고 있고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7년 동안 고민하고 고생했던 커뮤니티 빌드업에 관련된 매뉴얼이 다 공개되어 있거든요. 그냥 그거 보시고 따라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머리만 좀 빠지고 살만 17kg 찌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커뮤니티가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에 방점을 맞추고 개발을 하면 좋은 어떤 주거 대안이 지역에서도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거의 신세계를 또 이렇게 열어주신 좋은 발표를 해주신 우리 김종민 대표님이고요. 유광태 선생님께서 전남 도센터나 한평센터에 설명회 한번 하러 와주실 수 있을지요? 라고 있고요. 유광태 한평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네. 한번 연락 서로 주고받도록 하고요. 자, 오늘 그러면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어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